반갑습니다. 곽종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2차 저당 시장에서 저당권이 유동화되고 현금화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저당 유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한다. 와, 이거 한번 읽었는데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 뭐 MBB라든지 이런 영어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좀 제각각으로 한글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28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S라는 거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하는 약자인데, 모기지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잡은 걸 말하는 거죠. 모기지. 그리고 백드는 여기에 기차하고 있다. 그리고 시큐리티어스는 증권이란 뜻이죠. 즉 주택저당증권이란 말입니다. MBS는. MB 하니까 MB 하니까는 뭐 생각나는 그분 있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MBS는 증권입니다. 주택저당증권. 자, 우리 이 MBS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죄송합니다. 지분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요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저당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어미 모자를 써서 모저당이라고 합니다. 이 모저당이라는 거는 이 저당들이 막 모여있는 저당풀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인데 엄청 큰 뭐 1000억짜리 저당일 수도 있겠죠. 이 모저당의 지분권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지분형 MBS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1000억짜리 저당풀이 있어. 그러면 이 모저당이 1000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1000개로 막 쪼개가지고 MBS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1000명한테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지분형으로. 그러면 이 모저당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뭐 나? 아니면 대출자? 발행기관? 투자자? 일단 지분형이라는 거에서 핵심이 있죠. 누가 소유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볼펜 한 다스를 열어가지고 볼펜을 하나하나 선물해 줬어. 그러면 이 볼펜의 소유자는 볼펜을 받아간 그분이죠. 사람이죠. 모조당도 내가 이 지분을 샀기 때문에 소유자가 투자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1000분의 1씩 지분을 1000명한테 팔았으면은 이 1000명이 전부 다 소유자인 거야. 간단하죠? 그럼 원리금은 또 누가 수취하냐? 아니,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빌렸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의 은행 놈의 새끼가 나의 이 1억짜리 저당을 이미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린 거야. 내 원리금은 이제 저당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지분형으로 가져간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갚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봤더니 투자자가 1000명이야. 1000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갔어. 아니, 그럼 내가 이제 1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제가 이 1000명한테 어떻게 돈을 다 줍니까? 원리금 수취권자는 투자자지만 차입자, 즉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돈은 은행에다 우린 갚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이 뭐 적당히 수수료 조금 빼고 투자자들한테 이체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지분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습을 해보자면, MPTS라고 되어 있죠. M은 제가 모기지라고 했죠. 그리고 PT는 패스 스루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스루 패스 아시죠? 쭉 나가는 이 패스, 스루 패스. 그리고 S는 이제 증권이라는 뜻인데, 투자자가 이제 모저당을 소유도 하고 원리금도 수취하고 지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네가 다 가져갔어. 너 또 뭐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 지분에서 위험도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두 개 모두 다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좋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수익이 좀 잘 나더라도 내가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전부 다 이 투자자가 가져가야 되니까 내가 이거 웬만하면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굴리는 돈이 많은데 실수 한 번 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선호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뭐 그러니까는 뭐 이거 지분형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자, 일단 지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분형은 모저당의 소유도 투자자, 금리 위험도 투자자, 그리고 원리금 수취하는 사람도 투자자, 조기 상환 위험 부담도 투자자가 가져갑니다. 자, 이거 다 내가 가져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인 것 같단 말이야. 나 싫어. 이렇게 투자자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니까 이걸 또 투자자들이 또 사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거듭해서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것이 바로 채권형 MBB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M은 저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B는 패키지드, 기초로 한다, 담보 잡는다. 그리고 마지막 B는 본드. 본드가 우리가 뭐 붙이는 본드도 있고 제임스 본드도 있지만 본드에는 채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 채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채권형 MBB 같은 경우는 모 저당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죠. 이때의 채권은 회사채를 의미합니다. 이제 지분형 같은 경우는 부담이 돼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니네가 이 모 저당을 소유하는 게 부담이면은 이 모 저당 우리 주택관리공사가 소유할게. 그러니까 모 저당의 소유자는 이 발행자, 발행 기간이 되는 거고 또 원리금 수취도 우리 발행자, 발행 기간에서 할게.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금리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 전부 다 투자자가 아닌 발행자, 발행 기관이 부담하게 되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한국주택공사는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이죠. 뭐 주택공사가 망하면은 뭐 국가 부도나는 거니까 정말 믿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좀 빌려줘. 내가 채권 발행할 테니까. 돈 빌려주고 너네 이자 받아가.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직한 한국주택공사지만 이 모조당의 담보도 잡아줄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갚으면 그럴 리는 없지만 모조당 처분해서 돈 받아가면 되잖아. 이야, 완벽하죠. 완전 좋은 상품이죠. 완전 좋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수익도 낮겠죠. 저위험인 만큼 저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저수익이니까는 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권형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자와 수취권자 모두 발행 기간이고 모든 위험은 발행 기간에서 부담한다. 대신에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좀 돈을 빌려주는 건데 너무 위험이 없어서 좋지만 저수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또 매력이 없는 거야. 투자자들한테 또 말 안 통하는 거야. 투자자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후라이드는 바삭하지만 뭔가 밍밍하대. 양념은 달콤하고 맵싹하지만 바삭한 맛이 없대. 그러면 뭐 어떡해? 싸우지 말고 이제 반반 치킨 주문해야 되겠죠? 반반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이 지분과 채권을 혼합하는 방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저당 같은 경우는 발행 기간이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저당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 혼합형도 채권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들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MPTS 지분형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모저당의 소유자는 금리 위험을 부담하겠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겠죠. 위험도 나누고 수익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이 혼합형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위험도를 생각하면 지분형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혼합식. 제일 위험이 작은 건 채권형이겠죠. 자, 그럼 다시 28번으로 돌아가서
28번 MBB의 경우 채권형이죠. 본드. 자, 채권형 본드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투자자? 발행자?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하든 어떤 위험이 발생해도 발행자는 투자자한테 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되셨죠? 자, 29번. 다계층 채권 CMO는 MPTS와 MBB, 즉 그러니까 증권과 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대. 이게 한 성질이 아니고 두 성질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방금 이제 혼합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 가지를 공부했냐면 지분형 공부하고 채권형 공부하고 혼합형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이 혼합형이 어떻게 발행되냐면 CMO의 방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CMO라는 거는 이제 모 저당을 담보로 다계층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인데 우선 이제 다계층 채권이 뭘까요? 우리가 뭐 다계층 채권? 채권이 여러 계층이 있다는 말이네? 그렇죠. 다인종은 인종이 여러 개다. 다계층 채권은 채권의 계층이 여러 개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모 저당은 발행 기관이 소유하면서 금리 위험을 부담합니다. 자,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자는 투자자가 가져가죠. 수취권은. 그리고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죠. 왜냐? 혼합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계층 채권 CMO라는 거는 트렌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 우리가 이 혼합형 MPTBS를 발행할 때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야. 이 그룹이나 계층이나 뭐 같은 말인데 뭐 1순위 그룹, 2순위 그룹, 뭐 3순위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계층을. 그런데 이 계층을 영어로 트렌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층을 계모임처럼 막 1순위, 2순위 나눠 가지고 1순위가 원리금 다 가져가고 뭐 나머지 뭐 2, 3순위는 이자만 주고 마지막 순위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야. 자, 이제 다음 기가 오면 1순위는 다 받아갔으니까 이제 받을 거 없죠. 이제 2순위가 이제 원리금 받아가고 나머지는 또 이자를 받아가는데 또 마지막 순위는 아무것도 못 받아. 자, 이렇게 계속 순서가 지나갑니다. 계속 순서가 지나가서 결국 마지막 놈만 남았으면 이제 마지막 사람은 마지막 순위는 원리금 또 받고 못 받았던 이자를 복리를 적용해서 받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죠.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받았으니까 뭐 가장 위험도 높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뭐 1순위, 2순위 이러한 계층별로 서로 다른 지급 순서가 적용됐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된 겁니다. 제가 다계층 채권은 계모임 같은 거라고 했죠. 돈 빨리 받는 사람이 좋아. 계모임을 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사람, 뒤늦게 받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왜 위험해? 계주가 돈을 들고 튈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만큼의 우리 항상 수익은 위험과 비례한다고 했죠.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하죠. 1순위하고 후순위가 있으면 1순위는 제일 빨리 돈을 받는 거니까 위험이 낮으니까 너보다는 후순위 애들한테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다계층 채권에서의 위험은 뭘까요? 계에서의 위험은 계주가 튀는 거라면 우리 이 다계층 채권에서의 위험은 돈 빨리 갚아버리는 거야. 아, 이자가 떨어졌네? 아, 막 갈아타야지 하고 조기 상환이 다계층 채권에서의 위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순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뭐 은행이나 뭐 기업 같은 이런 투자가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2, 3순위는 뭐 보험회사 그리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제일 후순위는 연금기관 같이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기관이 이제 후순위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MBS와 이 MBS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안내해드린 만큼만 공부하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깊게 공부하면은 합격에 지장이 생깁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 각 종류별 소유자와 수취권자 그리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잘 구분해 주시고 이해를 한번 잘 하셨다면 뭐 암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